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농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나만 골라봤는데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좀 빠졌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일시적인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확장되느냐 그 부분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보합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등락이 아니고 등락이죠. 자, 등락을 보인 끝에 하락 마감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역시 등락이 나왔었고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좋지 못했는데요. 약했어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아직까지 뭐 무너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었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하락했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약했어요. 미국 선물이 역시 또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시장이 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못했었는데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장중에 장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코스피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는데 결국은 막판으로 가면서 이 미국 선물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오늘 코스피는 역시 자동차가 금요일에 이어서 또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보였었다는 흐름입니다. 자동차가 단기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괜찮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주들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결국은 음봉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죠.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반짝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 초반에 반짝했는데 좀 크게 밀렸죠. 코스닥은 역시 밀릴 때는 크게 밀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코스닥은 특히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줬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또 쭉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수급적으로 좋지 못하면은 그렇게 좋은 장세가 나오기는 어렵죠. 다만 기관이 코스피를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역시 막판에는 그렇게 수급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흐름이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선물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자, 이게 오늘도 좀 낙폭이 크다 미국 시장이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나 S&P 500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거의 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이 약하니까 한국도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한국은 지금 상당히 강해요. 미국하고 비교해도 단기적으로는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약하죠. 그런데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조금 더 강한 모습,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한국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주말에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본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2350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약간 경고음이 울린다. 그리고 2300을 이탈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2300 이탈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2300을 이탈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이탈했다가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봉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까지는 보지 않지만은 어쨌든 뭐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 지수대를 잘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 보시면은 자동차 쪽이 좋았는데요. 코스피는 운송장비, 뭐 현대차라든지 또 현대그룹주들이 괜찮았어요. 기아차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부품 테마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종이 가는 게 아니고 테마주들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봄수선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3만원이고요 3개월은 77만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채팅방송 그리고 또 문자 매일 아침 유료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뭐 문자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종목이라든지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유한양행, 첨보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유한양행은 신약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흐름이 괜찮았는데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적당히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 역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사실은 뭐 그렇게 전략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비슷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오늘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다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더 나올 수 있겠죠. 뭐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고 또 확실하게 밀렸을 때 아래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하시고요. 아니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확 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제대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에서 지금 그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료회원 매매 결과 지금 종목 순환매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쪽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종목 수는 오늘 좀 조절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두 종목이 정리가 됐고요. 한 종목은 신규로 추천을 했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테마주 중에서 오늘 조정 좀 많이 받은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뭐 가격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수익은 가능할 것 같고요. 최소 20%에서 또 크게 가면 50%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은 미국이 결정한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대응 전략은 현물은 코로나나 뉴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딜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히 수소차가 움직이니까 관련주 중에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단타 혹은 일봉매매 가능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잠깐 좀 주춤하는 흐름인데요. 결국은 다시 갈 거니까 역시 저점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양방향 단타가 가장 좋고요. 일봉매매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박스권 그려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그려놓으시고 역시 아래나 위나 걸치면 일봉매매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중에 단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과매도 오늘처럼 과매도 나오면은 상방 공략하시고요.
또 괌에서 나왔을 때는 하방 공략하시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꾸역꾸역 밀리거나 꾸역꾸역 상승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어떤 박스권 정도 위치에 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2300을 뭐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뭐 주중에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수가 뭐 크게 밀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당히 그에 맞게 종목이라든지 파생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